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암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설마 음식이 암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 일부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암세포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암세포에 좋아하고 먹이가 되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암 환자 식이관리와 영양치료를 연구해온 임상영양의학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것은 한 끼의 식사, 한 방울의 기름이 생명을 살릴 수도 반대로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 환자분들처럼 음식 때문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 즉 달달한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 케이크, 단 음료, 꿀, 시럽, 달콤한 과일잼 등이 포함됩니다. 왜 이런 음식이 위험할까요?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혈당을 소비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단 음식을 먹는 순간 그 혈당이 암세포에게 바로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암세포에게 맛있는 잔치를 차려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혈당이 자주 높게 유지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몸 전체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몸속 곳곳에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히 전달되지 않고 만성 염증 상태가 계속됩니다. 만성 염증은 결국 암세포가 자라고 퍼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사람은 암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 아니라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암세포가 더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음식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우리 몸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뇨 환자처럼 식사하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당뇨 환자들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도 단 음식을 최대한 피하고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몸의 대사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나는 단 거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가족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줄여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한 숟가락의 설탕, 한 잔에 단 음료를 줄이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속 환경을 바꿔주고 암 예방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설탕, 물엿, 조청, 꿀, 시럽, 달달한 빵과 케이크, 쿠키, 달콤한 음료, 수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젤리, 사탕, 달콤하게 조린 반찬에 조청에 젠 불고기, 달달한 간장조림 등 특히 시니어분들이 좋아하는 조청이나 꿀에 절인 약과 달달한 떡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다 보면 혈당이 꾸준히 올라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박미자 어르신은 평소 달달한 거 없으면 입맛이 없다고 하시며 매일 아침 꿀을 듬뿍 넣은 미숫가루를 드셨습니다. 손주가 사다 준 케이크도 즐겨 드셨고 가끔은 달달한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갑자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었지만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았고 몸이 쉽게 지쳐 늘 누워만 계셨습니다. 주치의가 식단을 다시 점검한 끝에 어르신의 식탁에서 단 음식을 전부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맛없는 걸 어떻게 먹으라며 힘들어하셨지만 가족과 함께 식단을 바꾼 지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조금씩 집 주변을 산책할 힘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손주와 손잡고 매일 공원을 걸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박미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달달한 걸 줄였다고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 지금은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달콤한 음식은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그 대가로 암세포가 더 활발히 자라고 몸속 면역은 약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설탕과 단 음식을 하나씩 줄여보세요. 작은 선택이지만 그 한 숟가락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두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혹시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같은 음식 자주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간편하고 맛있다고 즐겨 드시는데 사실 이 가공육들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음식입니다. 가공육은 고기를 보존하고 맛을 내기 위해 소금, 아질산나트륨, 각종 첨가물을 넣어 만듭니다. 특히 아질산나트륨은 고기의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바뀝니다. 이런 성분이 몸속에 들어가면 대장암을 비롯해 위암, 췌장암 등 여러 암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50지 이상의 가공육을 먹는 사람은 대장암 위험이 18%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 조각의 햄이나 소시지가 대략 30에서 40g 정도 되니 조금만 먹어도 이미 위험 수준에 가까운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런천미트, 육포, 살라미 같은 건조 육가공품, 핫도그, 소시지, 빵, 일부 고기맛 나는 간편조리 식품, 특히 명절이나 잔치 때 혹은 선물 세트로 스팸이나 햄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고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김용철 어르신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매일 아침 식사로는 햄을 구워 먹거나 소시지를 데워서 간단히 드셨습니다. 퇴근 후에도 편하게 먹기 위해 스팸을 구워서 밥과 함께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가셨고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번을 먹어도 밥은 맛있게 먹어야 산다라며 여전히 햄과 소시지를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치료 경과가 좋지 않고 검사할 때마다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았습니다. 결국 담당 의사와 가족들이 힘을 모아 식단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김 어르신의 모든 햄과 소시지, 스팸은 냉장고에서 사라졌고 대신 신선한 채소, 생선, 두부, 통곡물이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냐며 투덜거리셨지만 한 달 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확 낮아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햄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게 훨씬 속도 편하고 기운도 나네. 괜히 고집 부렸어.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손자와 공원 산책도 다니고 직접 만든 샐러드를 즐길 만큼 입맛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햄과 소시지는 편리하지만 암세포에게는 최고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탁에서 가공육을 빼고 대신 신선한 단백질과 채소를 선택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소중한 가족과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암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세 번째는 젓갈과 과발효 김치입니다. 여러분 젓갈 좋아하시나요? 밥 한 숟가락에 짭짤한 젓갈 한 점이면 밥맛이 확 살아나죠.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 빠질 수 없는 반찬이고 남도 음식에서는 거의 필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맛있는 젓갈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소금에 절인 생선류, 즉 젓갈은 1급에서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젓갈을 만들 때는 소금을 듬뿍 넣어 장기간 발효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아질산나트륨이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위암, 대장암 등 소화기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는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김치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김치 중에서도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등을 많이 넣어 만든 김치는 니트로사민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발효 온도가 높고 너무 오래 숙성된 쉰 김치는 이 발암물질 함량이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젓갈이 들어간 김치는 가능하면 피하거나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이 문제일까요?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등 모든 젓갈류,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이 많이 들어간 김치, 젓갈을 첨가한 볶음류, 찌개류 등입니다. 젓갈은 맛있지만 암세포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 또는 이미 암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68세 이복순 여사님은 평생 김장을 직접 하셨습니다. 김치는 무조건 젓갈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 매년 멸치 액젓을 한 통씩 붓고 시원한 맛을 위에 새우젓, 까나리 액젓도 듬뿍 넣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이 김치를 맛있게 먹었지만 여사님은 점점 소화불량과 속쓰림을 자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원인을 찾다가 젓갈과 과발효 김치가 문제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젓갈과 액젓을 싹 빼고 신선한 채소로 담근 백김치를 만들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김치 같지도 않다며 숟가락을 놓으시던 여사님도 한 달 뒤 속이 훨씬 편하고 이제는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산책도 다니고 노인대학도 다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젓갈은 암세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맛있는 음식이지만 그 맛 뒤에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젓갈과 과발효 김치를 줄이고 신선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암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네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여러분, 우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흔히 뼈에 좋다, 칼슘이 많아 건강하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우유와 유제품이 특히 여성암, 즉 유방암과 난소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유가 위험할까요?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 유당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갈락토스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갈락토스는 난소에 자극을 주어 난소암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3잔 이상 우유를 마시는 여성의 경우 난소암 발병 위험이 3배까지 높아졌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우유에는 IGF-1 인슐린 유사성장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특히 유방세포를 자극해 유방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경험하신 분들 혹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우유, 치즈, 버터는 피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우유가 무조건 해로운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D, 락토페린 등 몸에 좋은 성분들도 들어있어 뼈 건강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정량입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난소암 진단을 받으셨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하루 1~2잔까지는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떤 유제품을 조심해야 할까요? 우유, 치즈 특히 가공치즈, 버터, 크림류 생크림, 휘핑크림, 아이스크림입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이선희 여사님은 평소 우유는 건강의 상징이라며 하루에 우유를 3잔씩 꼭 챙겨 드셨습니다. 또한 아침엔 치즈를 얹은 샐러드, 점심엔 크림 스프, 간식으론 요거트를 드시는 등 유제품을 즐기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후 의사에게 식습관을 점검받는 과정에서 유제품 섭취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이선희 여사님은 우유와 유제품을 확 줄이고 대신 콩으로 만든 두유, 아몬드 우유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즈 대신 견과류,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며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우유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데 하시며 힘들어 하셨지만
몇 달 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속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정기검진에서도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고 재발 위험도 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유와 유제품은 적당히 드시면 도움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암 치료 중인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유제품 섭취량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기적이 됩니다. 암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음식 5번째는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암을 걱정하신다면 튀긴 음식은 정말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입니다. 왜 튀긴 음식이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 바로 발암 물질입니다. 튀김을 만들 때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하면 그 안에서 아크릴라마이드, 벤조피렌 등 여러 가지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 DNA를 손상시키고 결국 암세포로 바뀌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도한 기름 섭취입니다. 튀김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식용유를 섭취하게 되죠. 이 기름들은 혈관 안에 죽상경화증이라 불리는 나쁜 물질을 쌓이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몸속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이 만성 염증이 바로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세포가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혹시 와보그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건 1950년대부터 연구된 이론으로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를 충분히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튀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집니다. 왜냐하면 식용유 안에 나쁜 지방이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 세포막이 부드럽고 투과성이 좋아져서 산소와 영양소가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쁜 기름을 많이 먹으면 세포막이 단단해지고 결국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암세포로 바뀔 위험이 커집니다. 그럼 식용유는 다 나쁜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그럼 식용유는 다 나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든 식용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식용유는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용유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입니다. 오메가3는 몸에 좋은 지방, 오메가6는 많이 섭취하면 염증을 유발합니다. 우리 식단에서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으면 암과 염증성 질환 위험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산패 저항성입니다. 식용유가 산패되면 아크릴라마이드,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튀김처럼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위험이 배로 커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제조 과정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화학 용매를 사용하거나 가열 처리로 산패를 방지한 기름은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식용유란 어떤 걸까요? 올리브유 오메가9가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가열 안정성이 높습니다. 들기름 오메가3가 많지만 가열용보다는 샐러드에 추천합니다. 카놀라유 오메가3와 9 비율이 적절하지만 반드시 고품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식용유는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씨유 오메가6가 매우 높습니다. 팜유 포화지방 함량이 높고 발암물질 발생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평생 튀긴 음식은 먹지 않는 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꼭 드시려면 이렇게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해 구이로 바꾸세요. 둘째, 샐러드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활용하세요. 셋째, 새 기름을 사용하고 한 번 사용한 기름은 재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저도 도전합니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고 응원의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 친구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 함께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